부산광역시 교육청 대입전형관입니다. 오늘은 2020학년도 고등학교 새내기를 위한 대입전형 이해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대학 입학 전형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설계되고 만들어진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 중학교 3학년 새학기 직전, 여러분들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이걸 지나왔죠. 대입 정책이 정부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이게 만들어지고 나면 고등학교 1월 8월 말, 우리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8월 말쯤 되면 대학교육협의회 이런 데서 대입 전형 기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어떤 전형으로 학생들을 뽑을 것인가 라는 거에 주로 되겠고요. 그 다음에 2월 고등학교 2학년 4월 말까지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각 대학별로 만듭니다. 어떤 전형에 대해서 몇 명씩 면접은 언제 보고 이런 것 등등이 나오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고3 되는 고3이 되면 5월 초에 실질적으로 대입 입시 요강이 나오게 돼서 우리 대학은 어떻게 몇 명을 정확하게 뽑는다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아직 고등학교 1학년 이쯤에 있기 때문에 어떤 전형으로 몇 명을 어떻게 뽑는다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아마 고2 되는 학생들하고 크게 변함이 없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비교해서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대입 전형은 표준화되어 있어요. 바뀌지 않고 기본적으로 수시, 그다음에 정시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수시는 다시 학생부 위주, 논술 위주, 실기 실적 위주. 정시는 수능과 실기 실적 위주예요. 학생부 위주 있고 논술, 실기 실적 위주는 보통 예체능 계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시는 거의 학생부 위주하고 논술 위주인데 고등학교 2학년부터 아마 정부에서는 논술을 가급적 줄이려 했기 때문에 우리가 대학 갈 때는 아마 학생부 위주 중에서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이게 크게 두 가지가 수시에서 메인이 될 거고요. 정시는 실기 실적 아까 예체능이 됐으니까 수능. 그래서 보시면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과 그다음에 수능 이렇게 될 겁니다. 학생부 교과가 뭐냐면 아마 우리 중학교 때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등을 배웠을 건데 그때 A, B, C, D, E 5단계 성취 평가를 했을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보통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은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상대 평가를 하고 진로 선택 과목은 A, B, C 절대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숫자와 A, B, C로 나오는 것들을 교과라고 보고 그걸 가지고 평가하는 걸 교과 전형이 될 거예요. 학생부 종합은 뭐냐면 여러분 중학교 때 생활기록부를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 생활기록부에 있는 모든 것들, 부모님 성명과 주소 빼고 모든 것들을 가지고 대학 입학에 평가를 하겠다라는 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그 다음에 수능 전형은 우리가 늘 수능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수능 가지고 대학 입시를 반영할 때 수능 전형이 될 것입니다. 전형 유형별 지원 전략 이렇게 되어 있지만 벌써 고등학교 1학년 지원 전략까지는 필요가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대학 입시는 아까 교과, 종합, 논술, 정시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이루어진다고 했었어요. 그죠?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대학 입시를 갈 건데 네 가지에서도 핵심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 핵심적인 요소가 뭐 있을까요? 네 군데에 다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죠? 그렇죠. 교과가 들어있어요. 교과, 학생부 교과에도 교과 성적. 학생부 교과 성적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학생부 종합에서도 아까 생활기록부에 여러 가지를 다 본다 했지만 그 중에서 메인은 교과 성적과 교과 활동이에요. 그 다음에 논술 칠 때도 교과 성적이 들어가요. 수능이 기본이지만 교과 성적이 반영되는 대학들이 있어요. 특히 교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 성적이 매우 중요하게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전형을 가더라도 교과는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열심히 해야 된다. 그다음 또 어떤 게 있어요? 그렇죠. 또 보시면 수능. 교과 성적 전형에 수능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교과 성적으로 보는데 그래도 이 정도의 수능 실력은 있어야 된다. 수능 최장력을 거는 대학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 수능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학생부 종합에서도 수능 체제를 거는 경우들이 있어요. 논술 전형도 수능 체제가 있어요. 그다음에 정시는 아까 제일 중요한 게 수능이라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형태로 대학을 가든 간에 어떤 전형으로 대학을 가든 간에 중요한 것은 교과 성적과 수능이다. 그러면 교과 성적은 학교에서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하면 성취할 수 있는 것이고 수능 공부도 열심히 해야지 대학 갈 때 중요하게 될 수 있단 말입니다. 다음으로는 대입 전형 유형별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들의 대학 입시 전형은 아직도 안 나왔고 그래서
지금 현재 고3 학생들의 전형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 실기, 정시 이렇게 있다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많이 뽑는 게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과 정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갈 때는 정부 정책적으로 논술을 좀 줄이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줄어들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 학생부 교과, 종합, 정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학생부 교과가 전국적으로 한 42.3%쯤 뽑아요. 반면에 부산은 53.8%, 서울은 8.6%예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서울역 가기는 생각보다 좀 어려울 수가 있는 거고, 반면에 학생부 종합에서는 오히려 서울이 43.1%예요. 평균 전국으로 24.8%에 비해서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럼 서울 지역에서 수시로 대학을 간다면 학생부 교과 전형보다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많이 뽑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정시는 31.8%, 정부가 30%는 정시를 뽑기를 공고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들은 대부분 다 이걸 넘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울 지역에 특히 16개 대학들은 40% 이상을 뽑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정시 이런 정도로 대학 입시 유형이 구분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 전형과 정시 모집, 추가 모집 이런 순서로 이제 대학 입시가 선발이 될 건데, 9월 달에 이제 원서 접수를, 수시 원서 접수를 시작합니다. 수시 원서는 아까 교과, 종합, 논술, 실기 이렇게 있을 거고, 지원 횟수는 총 6번이에요. 수시로 대학을 원서를 전국에 어느 대학에 넣어야 되지만 6개까지만 원서를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수시가 모두 다 끝나고 나면, 추가 합격까지 다 끝나고 나면 12월 말에 정시 모집을 실시하게 됩니다. 수시에 합격한 학생은 정시에 지원할 자격이 없습니다. 정시는 12월 말에 시작하고 대부분 수능으로 뽑게 되고, 가군, 나군, 다군에서 지원 횟수 3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시 모집이 또 다 끝났는데도 대학이 선발을 못했을 경우에는 2월 말에 추가 모집이란 걸 할 수 있습니다. 이 추가 모집은 수시 합격자나 정시 합격자는 지원할 수 없고 불합격자 하에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정시에 합격했으나 추가 모집 요강 발표 전날까지 등록을 포기하게 될 경우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지원 횟수는 무제한으로 되겠습니다. 보시면 퀴즈, 대학의 수시 모집 요강에서 수록된 전형명 발췌 이렇게 돼가지고 있는데, 수시 모집 전형명 몇 개입니까? 이렇게 물었다면 보시면 학생부 교과, 실기, 학생부 종합, 크게 3가지예요. 교과 안에도 여러 가지가 있고 종합도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죠, 그죠? 대유형이 교과, 종합, 실기, 논술 뭐 이 정도까지 될 거고, 이 안에서는 또 지원 자격이에요. 지원 자격이 있을 때만 쓸 수 있다, 없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에는 크게 교과, 실기, 종합 3가지 유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대학교 수시 모집 요강에서 수록된 전형간 복수 지원 범위 이렇게 했어요. 대학들 아까 제가 6번까지 쓸 수 있다 했는데, 한 대학이 6개 다 쓸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떤 대학들은 수시에서 한 번만 쓸 수 있게 해준 대학도 있고, 어떤 대학들은 자기들이 지원 자격만 내면 무제한으로 쓸 수 있게 해준 대학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몇 번 쓸 수 있는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 대학 같은 경우에는 몇 번 쓸 수 있는가 한번 볼게요. 신분방송학과를 내가 지원한다 하면 몇 번 쓸 수 있는가? 학생부 종합, 운수인재 1, 우수인재 2, 실기, 농어촌, 특성화, 미래인재 다 복수 지원 가능하대요. 단 학생부 종합 전형간에는 복수 지원이 불가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신문방송학과 같은 경우에 보시면 학생부 교과 우수인재 1, 8명 뽑고요. 우수인재 2에도 지원할 수 있겠죠. 단 실기 우수인재에서는 신문방송 뽑질 않아요. 그 지원이 불가능하고, 학생부 종합에서 이렇게 여러 개 뽑지만 조건이 복수 전형 지원 불가였어요. 학생부 종합간에. 그래서 학교생활 우수인재 하나, 그래서 요거 3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좀 특수한 전형이에요. 농어촌에 학교가 있든가 특성화 고등학교인가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자격이 없는 일반 인계 고등학교 학생 같은 경우에는 우수인재 1, 우수인재 2, 학생부 생활 우수인재 종합 3가지 전형을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대학에서는 수시 때 원서를 일반적으로 3개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학생 수 감소와 대입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2021학년도와 2020학년도의 대학 입시 정시 모집 인원수 비교예요. 보시다시피 수시, 정시 다 합한 인원이 거의 큰 차이가 없이 대동소이해요. 그런데
학생 수를 보시면 지금 요게 올해 대학교 입학한 학생들 고3, 고2, 고1입니다. 보면 인원수 차이가 거의 13만, 우리 때 되면 약 14만까지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대학 입시 정원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대학 정원은 그대로인데 학생 수가 줄었으니까 대학 가기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쉬워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요걸 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능에서 53만이 치다가 이제 47만 4천이 치는 거예요. 그럼 수능 지원자들이 많이 줄었으니까 학생이 줄었다는 건 검증이 될 건데 학생이 줄면 대학 정원은 그대로 학생이 줄면 대학 가기 쉬운가 했어요. 이런 게 또 문제 있어요. 아까 수시 전형에서 제가 최저학력이 존재한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최저학력이 있을 건데 내신에서도 어느 정도 내가 성적이 잘 나와야 될 건데 보시면 학생이 감소한다는 건 교과 등급 인원수가 감소한다고 그랬죠. 200명 정원의 학교가 있다면 1등급은 4%까지 8명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학생이 150명으로 준다면 6명밖에 안 돼요. 대부분의 지금 부산시내 고등학교가 8반 정도이기 때문에 160명 내외예요. 그러면 선배들 지금 대학 들어가는 학생들이 200명 정도이기 때문에 벌써 한 과목당 1등급이 2명씩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 받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면 내가 전년도 내신만큼 받아낸다면 대학 가기가 쉽겠지만 그렇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능 응시자가 감소한다는 건 결국 수능 일수는 모집단이 줄었기 때문에 상대평가인 수능에서 수능 등급을 맞춰내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죠. 10,000명의 4%와 5,000명의 4%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니까 수능 성적을 못 맞춰서 최저학력이 탈락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럼 거꾸로 내신 성적을 아주 잘 받는다든가 수능 성적을 충분히 유지한다면 대학 가는 게 지금보다 훨씬 쉬워질 거고 만약에 내신 성적 관리나 수능 관리를 제대로 못한다면 대학 가는 게 정원 수가 대학 고등학교 학생 수가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쉬운 것만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수능 성적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보통 정시를 재수생들의 잔치라고 보통 일어요. 왜 그런가를 한번 보면 표준 점수라는 거는 원 점수를 0부터 200점으로 가공을 해서 제일 중간인 학생을 100점으로 만드는 거예요. 평균 점수를. 그러니까 평균은 국어 같은 경우에 재학생, 재수생, 검정 전부 합쳐서 평균이 100점이 돼야 돼요. 재학생 평균은 97.1점이고 재수생은 109.6점이에요. 이게 합쳐서 평균이 100점이 되려니까 재수생들이 얼마나 성적이 좋은지 알겠죠. 그래서 정시 때는 거의 수능이 반영되기 때문에 국어만 그런 게 아니고 수학이 다 그렇다고 보면 재수생 성적이 재학생들 월등히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시까지 끌고 갈 때는 재학생들이 여러모로 재수생한테 힘겨운 싸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재학생들은 가급적 수시 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안 됐을 때 정시를 노려보는 전략을 취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수시에 꼭 전략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